이제 11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장 5%입니다. 이제 미국장이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떠서 시작했다가 큰 유동성과 변동성이 많이 생겼죠. 수급적 문제라 보는데 원봉처럼 많이 떨어졌고 아래가 열려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도 금요일날 매수에 별로 없이 되게 힘없이 끝났어요. 자, 제가 근래 올라올 때마다 이 사이클 공부를 매일 한다는 얘기를 위에 적어놓고 있는데 올랐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4가지 싸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이 지금 3년간 AI 빅뱅 사이클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린서클로 끌어온 데가 있어요. 이미 5번이나 큰 조정을 거쳤고 왜 조정 받았냐, 얼마나 했냐, 그걸 분석하면서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장이 안 좋을 때 들으시면 같이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길을 잡고 수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다고 던져두지 마시고 오늘 한번 이렇게 시장을 한번 명백히 같이 분석하시면서 또 좋은 길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저는 동그라미 쳐놓지는 않았어요. 옛날보다 조금 다른 면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면이지 어떤 구조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도 아니었지만은요. 자, 미국이 어제 엔비디아 깐부 젠슨하게 정말 잘했죠.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변동 수급이 생기다 보니까 이젠 그의 실적 발표 끝나고 앞으로 저는 고용지표, 연준, 금리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전히 경기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 자, 10월 말부터 시장적인 과열을 피해서 큰 돈들이 이미 스마트하게 헬스케어로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바이오에서 포트를 많이 대안을 갖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고 흔드니까 많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시장을 딱 보시고 우리나라 넘어가시면 거기에서 종목에 대한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수급 투심 옵션 만기이에요. 미국은 이것 때문에 또 변동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약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옵션 만기일. 자, 우리나라가 보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을 때렸어요. 일거래 제일 많이 때렸다지만 결국은 뭘까요?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하나만 1조 7천억을 때렸어요. 물론 코스피 때문에 3전도 좀 때렸기 때문에 거의 하이닉스 3전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다 본다. 하이닉은 사실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 개인들이 많이 쏠렸던 부분이잖아요. 뭐 그거는 종목에서 볼 수 있지만 10월 말까지 갔던 또 개인 시용이 많던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12월까지는 출렁거릴 수 있어요. 좀 안 좋은 그런 면이고 대신에 이번에 빅바이오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슈팅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바이오 대안들 또 모멘텀 생기고 있는 한류들이 좀 괜찮죠. 배당도 좋은데 뭐 지금 장에 대한 흐름도 흔들기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포트는 요 기준 잡으시면서 오늘 바이오 하나 흔들렸습니다. 1차 매수는 흔들렸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주 가면은 되게 좋게 살 수 있는 2차 매수까지 파트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우리 시황이나 이쪽 기준 잡으시면서 한번 제가 시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 하시죠. 여전히 추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흔들 뿐입니다. 자, 가장 크게 봤던 매크로의 박스 달러 100 10년물 장기금 4.09 만약에 경기가 꾸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전처럼 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움직여야 돼요. 아직 안 움직여요. 미국 장기 국채라든지 특히 금도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빅스 한번 볼까요? 자, 빅스 얼마 전에 갔던 고점보다 어제 장이 더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덜 올랐어. 이 말은 뭐죠? 수급적으로 파생적으로 먹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같이 보시면서 파생 흔들기도 보셔야 돼요. 자, 흔들릴 땐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했던 4가지 빠졌던 원인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AI 과열 해소기, 경기 시소, 유동성, 트럼프. 트럼프는 좀 조용하죠. 뭐 정시에 대한 얘기에도 좀 착해진 트럼프인데 자, 지금 AI 과열 해소기가 저 볼 땐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아직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엔비디아 실적 끝나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왜 안 내려줘? 왜 동결인데 어제 간만에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좀 흔들린 게 사실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전히 추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도 물론 그랬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한 달이나 석 달 동안 빠지면서 10%나 20% 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올해 4월 달인데 이때는 트럼프가 만들었어요. 약간 목리를 부렸을 때인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낫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에 있기 때문에 더 흔든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개인들 단타나 이런 거 되게 많다 있어요. 특히 8시도 그렇지만 9시 시작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나라 장의 단타 타임입니다. 아시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수년 전에 미국은 되게 묵직했습니다. 진짜 1, 2%밖에 안 움직였는데 2020년 이후에 밈도 들어가고 전세 개인들이 다 몰리고 쏠쏠림 되다 보니까 뭐 지금 헤지펀드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얘도 1시간 시작하고부터 되게 많이 흔들어요. 미국장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빠지고 있는 것도 새벽 1시였습니다. 이때가 개장하고 1시 한 반 지났을 때인데 그럴 때 알고리즘이라든지 단타들이 엄청 몰립니다. 이때가 우당탕거리면서 어제 떠있던 지수가 왕 밀렸던 그런 시작이었고 미국의 특징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도 수급에 대한 문제죠. 자, 기준을 잡아볼 때 AI 인프라 공동체, AI 성장이 꺾였습니까? IB들도 그렇고 그렇게 보는 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체로 빅테크든 뭐 글로벌이든 뭐 스탁에 다 묶어놨던 흐름들이 지금 꺾이는 건 아닌데 왜 안 하든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하냐? 엔비디아 돈 잘 벌고 하는 건 좋겠어, 알겠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이나 수익성을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 끝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새로 나왔는 거는 어제 엔비디아 매출 채권 얘기 보니까 외상을 너네들 많이 올랐던데 분기보다 많이 올랐던데 이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잘 안 되나? 오라클 같은 거 보면서 그 어디 약한 고리들 있잖아요. 오라클, 팔란티어, 뭐 메타 이런 데가 공격을 좀 받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팔란티어 실적 되게 좋았어요. 자, 팔로알토. 근데도 주가 빠졌죠. 이제 안 좋았던 시기니까.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성장되니 펀딩되니 말을 해도 우리나라 수출 챙기고 제가 매일 반도체 가격 챙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슈퍼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삼전도 오늘 출렁거리긴 했고 마이크론도 10% 빠지긴 했지만 그 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문제지 어닝, 성장, 밸류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슈퍼 반도체로 이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다 봅니다. 대신에 그때 추석 때 말했던 뭐 바퀴벌레, 사모신용, 사모대출, 엔캐리, 뭐 뒤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당유동성 이런 것들로 계속 투심이나 어떤 그런 흐름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자, 시장의 관심이 금리 언제 내려줄래? 연준은 왜 그렇게 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금리가 움직이고 박스가 튀어나가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첫 번째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기. 지금 그렇습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를 내려주고 뭐 민심도 달래고 물가를 관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아직 괜찮아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두 번째는 경기가 고용이 부러졌어. 경착륙 리세션이야. 작년 8월 달에 샵누리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처음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간 큐리어스하지만 수요 공급이 줄었지만 고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연준 이사도 그랬어요. 메파인 굴수입도 그랬는 게 여전히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 파월도 균형적으로 큐리어스한 고용을 얘기했고 물론 데이터가 안 나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 경기 침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추세적으로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나 금리 시소를 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가 늦게 나왔잖아요. 늦게 나오니까 어제 실험적으로 4.4가 나왔어. 큰 생보다 높네. AI 관련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금리 낮춰주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고 이 매파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준은 되게 데이터 디펜던스고 FM이잖아요. 아니 10월달 11월달 고용지표가 연준 이후에 12월 16일 날 발표된다는 거예요. 연준은 10월 12월 10일 날 하는데 그럼 그때도 지표가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동결하겠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인하 안 해주는데 막 이것저것 공격받고 하니까 시장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추세적인 문제가 아니고 투심을 건드린 수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말했던 연준은 정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정시가 진심이겠지. 그렇지만 연준은 정시 좀 떨어지더라도 데이터 보는 기준이에요. 신중한 게 맞지 금리를 올린다, 뭐 인하를 계속 안 한다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랬다 보니까 계속 금리를 낮춰준다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12월도 금리 동결할 수 있어 이렇게 빨리 시장이 정하는 게 더 좋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죠? 작년 8월처럼 샵누린가? 직접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당장 그런 것도 아니에요. AI 해고대라는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그런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균형적인 파월의 흐름을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제 우리끼리 파토도 말씀드렸는데 자,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과정에서 QT는 이미 12월 초에 종식됩니다. 물론 알고 있는 얘기지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QE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 나오는 단기동성이 어떻다는 것들이 일거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월이 좀 등판을 해야 돼요. 지금 딴 연준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막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균형적으로 파월이 나와서 이런 QE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12월 때 FOMC 봐야 되겠지만 박스 등락되는 과정에서 연준과 이런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예전에 5번도 그랬지만 흔들릴 때는 많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3% 떨어진 나스닥이지만 10월 말만 하더라도 뭐 S&P 7천 간다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많이 쏠렸던 수급이 털리는 과정에 21,500까지 가면 고점 대비 10%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약 과매도라 했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이 전체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장은행 괜찮은 여전히 슈퍼 반도체 약간 수급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지만 삼전, 대만 TSMC 특히나 EM 중앙권이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어요. 그래 봐주시고 미국은 지표주와 함께 약한 걸 따라오면서 특히 고퍼주 레버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시장에서 계속 지금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리는 과정에 조심하라는 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을 잡아주시면서 이 흐름 보고 난 다음에 추세를 보고 나면 우리나라 종목과 함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자, 이미 스마트한 빠른 수급들은 헬스케어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대장 일랄리는 이미 그래도 신고가 내고 있고 시총이 이제 9,300불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흐름에서 바이오에서 계속 계시면서 우리 기회가 수익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오랜 내내 좋았지만 여전히 미국 쪽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냉정한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수급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묵직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단타가 너무 심하고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물론 우리나라보다 결과도 안 좋지만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급적인 부분으로 저는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을 볼까요? 미국에 대한 채권, 장기 국채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경기 문제면 움직이겠지. 안전사는 돈이 들어가겠죠. 금은 여전히 4,050불로 돈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있고 투시를 많이 건들 수 있는 비트코인, 그 스트래티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어젯밤에 12시부터 청산되고 난리가 났는데 뭐 제가 지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이분도 전화 잘 안 받으시던데 아마 지금 코인 쪽이 되게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고 10월 초도 그랬지만 한 번 더 틀리다 보니까 뭐 저는 지금 정시에서 돈이 돌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 보는데 그때 그랬죠. 사이클적으로 쏠리면 기울어요. 또 틀리면 또 반등을 줍니다. 이번에 또 충분히 틀리고 왔다 갔다 하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 변동성을 봐주시고요. 자, 일본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일본도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자, 일본은 얘기 드렸던 그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그런 흐름 오늘 다카이치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당신이 대만 발언한 것 때문에 중국의 사이 되게 안 좋아졌다. 혹시나 철회해야 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단호하게 다카이치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자,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휴지기로 들어갔잖아요. 중국을 견제를 미국이 쉽게 못합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트럼프가 다카이치 시킨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일본과 중국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정시로만 나쁘게 볼 수 있지만 한일령, 일한령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지금 한류 반사주에 들고 있는 대장주들이 주식이란 측면에서 포트에서는 괜찮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작년 8월처럼 엔캐리 보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지표들이 다 달라요. 그때 상이하다 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한번 당했던 흐름에서 협력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포를 가지지 마시고 여기서는요. 오늘 대만 TSMC도 한 3% 넘게 떨어졌어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안 좋을 때는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위에서 더 흔들고 자, 미국은 6개월 오른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조정이.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법도 바꾸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5월 6월 달 오르고 8, 9월 달 횡보로 갔잖아요. 두 달 횡보가다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슈퍼반도체, 에이펙, 슈퍼 갔던 이 단계로 쏠렸던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두 달 오르고 조정받기 때문에 자, 제가 보는 면은 기간 조정이 오히려 한두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4,200, 300 갈 때 야 간다가 아니라 4,000선 안착되는 과정에 출렁거림 보세요. 그 중에서 3,900 깨지게 되면 살짝 하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삼성 전자기준 봤을 때는 9만 원대부터는 지지 밴드를 만들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외국은 가장 큰 먹거리니까. 자,
자, 그러면 조금 섹터별로 나누기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 투신과 수급이 틀리는 과정이라 봐요. 냉정하게. 자, 방금 말했던 지금 12월 달까지 우리는 빨리 기한 조정이 갈 수도 있고 또 섹터들이 대안이 있고 우리나라 수출을 오늘 또 나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반도체 각도도 문제 없고 여전히 반도체, 슈퍼 반도체와 화장품 같은 것들이 수출이 되게 좋아요. 성장은이. 자, 코스피가 3,900 하향이 되면 살짝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계속 잡고 있다. 4천선 안착되는 과정에 좀 거친 등락 행보기다. 우리는 미리 좀 빠져 있어서 스마트하게 빅바이오 추정하면서 포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출렁거리더라도 여기서 계속 먹을 게 나올 거라 저는 봐요. 그 다음에 한류대장과 배당주도 되게 좋은 포트가 되겠죠. 오늘 사실 저는 이런 거 같이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돈이 들어가냐, 우리 갖고 있는 돈이 빠지냐 들어가냐 계속 그만 봤어요. 그런 얘기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한 몇천억 팔았죠. 하이닉스 많이 팔았죠. 하이닉스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건 하이닉스가 나쁘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전쟁입니다. 기관 개인이 많이 샀던 변동주와 하이닉스랑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1조 4천억 때렸네요. 삼전은 지금 8천억 때렸고 삼전은 아마 지수 때문에 같이 때렸다 보는데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반도체에서는 소보자는 아예 안 합니다. 속 시끄럽고 이제 삼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외국인들 주포는 여전히 우리나라 먹을 게 많습니다. 자, 빅바이오는 선방하면서 특히 비만주로 우리는 집중해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일부 조정 정도는 그냥 봐주는 거야. 대신에 우리 첫 번 샀던 1차 매수한 것들은 출렁거리니까 2차 매수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 자, 수급 부분은 분명히 올해 내내 좋았고 3전 바꾸면서 했지만 10월 달에 특히나 또 에이펙이다 뭐다 좋았던 부분에서 방산, 원전, 전력, 초선 같은 것들이 10월 달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되돌리고 있다. 신용 부분이 분명히 저는 경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류 섹터는 어쨌든 이란형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중에 딴 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1등만 봤을 때는 오늘 또 플러스 났죠. 자, 외국 매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은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급락했을 때 39조를 때렸어요. 39조. 말도 안 되게 때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때입니다. 2,900에서 2,400까지 빠질 때인데 39조를 때리고 올해 5월부터 야 들어온다. 3전 5만원 주목 사자 했을 때가 5월 달부터 21조를 샀어요. 여전히 8월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데 20조 사다가 갑자기 지금 10월 28일 이때 언제죠? 너무 쏠렸다 했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12조를 3주 동안 때립니다. 12조로 3주 동안 때리면서 장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뭘 많이 때렸을까요? 하이닉스만 한 놈만 집중적으로 11조를 때려요. 하이닉스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꺾였다 저는 보지 않는데 진짜 냉정한 수급 싸움이라 보는 거야. 어제 제가 뭐 하이닉스 3전도 얘기 드렸지만 이 부만 보는 거지 딴 쪽으로 막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큰 출하한다 저는 봐요. 그 대신에 뭘 샀냐? 11월 달에 뭘 사냐 보니까 이제 바이오와 그래도 3전 쪽에 들어오는 거 봐서 우리 포트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주포 우리나라 전체 보는 흐름이에요. 대신에 이제 선물은 애들이 안 하는 거야. 선물 쪽에는 여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주식으로 이렇게 막 심하게 때리고 막 역대다 못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온다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묵직한 연기금이 오늘도 다행히 한 800억 산 것 같더라고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빠졌을 때 자기 제 역할 잘하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뭐 환율이나 우리나라 정말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1등에는 불구하고 물론 난이도 높았지만 개인들이 해외 쪽으로 계속 미국 쪽 가셨던 부분은 아까 말했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흑화된 매매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80조에 잠깐 올라왔는데 어쨌든 흐름과 함께 힘들지만 가려서 제가 대장을 찾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신용은 고만고만하고 그러는데 참 그 예탁금은 고만고만한데 신용 잔고가 지금 계속 안 빠져요. 여기에서 신용을 자꾸 틀어야 되고 꺼트리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까지 이제 사실 조심할 얘기 좀 드리고 있죠. 자, 섹터 얘기 드릴 부분은 어쨌든 3전을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가격을 계속 보고 있고 급등한 부분이 암만 딴 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출과 반도체 가격은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지수가 좀 출렁거리더라도 3.9만원대부터는 우리 투타입이 있죠. 오히려 사실 분들은 저가 매수 공포에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라 봐요.
소부장은 잘 안나 보고. 자, 대신에 하이닉스 꺾이냐? 꺾이진 않을 거예요. 수급 전쟁이긴 하지만 하이닉스 시총 2위잖아요. 이기 때문에 지수는 영향 받겠지만 이제 떨어지더라도 뭐 우리는 하지 않죠. 우리는 3전 기준을 하지만 얘도 더 보면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상방 추세 좋아요. 출렁거리는 수급은 있겠지만 애로 기다리고 하반기 때 성장을 볼 수 있는 재료주로 상당히 좋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ABL 바이오 괜찮죠. 알테오전도 외국인 팔았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 그다음 펩트론, 올릭스 다 좋고 세 종목, 이 종목은 2차 매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류는 뭐 잘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APR 땅은 좋습니다. 로봇 출렁거리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늘 보시면 SPG가 또 급등했어요. 수급 중에서도 살아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럼 딴 것들로 또 빅수급 보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 포트 로봇은 2개 들고 있어요. 성장 배당주도 좋죠. 괜찮은데 혹시나 이거 딴 거 좋고 좋은 기회 있으면 이거 팔아서 저는 딴 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당주는 현금처럼도 쓸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시황을 잡으셔야지만 우리 종목 섹터별로 수급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또 더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정책 좋아지고 외국인 어떻다 수출 다 좋지만 수급 면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1등이었지만 이 롤코드는 수급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우리 기준을 잡으시면서 포트를 꾸려 나가시고요. 이렇게 많이 흔들 때도 우리 멤버십이 더 많이 넣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슈팅을 준비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단타가 아니라 보고 큰 안에 수급들 빅머니를 보시다 보면 우리 종목들에서 계속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번 주는 정말 더 수고 많으셨고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